네, 안녕하세요. 2주차 2강. 오늘은 2주차 2강에서는 단위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벡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벡터의 표현과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3차원으로 먼저 그리는 것보다는 2차원으로 XY 평면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끔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벡터 A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갔어. 이렇게. 이때 이 A 벡터의 X축 좌표는 A1이고 Y축 좌표는 A2라고 할 경우 이 A 벡터를 표현하시오라고 하면은 A 벡터는 A1 X축 성분이 A1이야. 성분이 이렇게 하고 X축에 대한 기본 벡터, 이거 기본 벡터 나중에 얘기해 줄게 할게요. 이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I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내용이 좀 더 설명이 차근차근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I, J, K 크기가 1인 이러한 벡터 Y, X, Y, Z 이렇게 되는 건데 Z 이렇게 되는 건데 크기가 1인 이러한 벡터를 우리는 기본 벡터라고 해. 기본 벡터라고 합니다. X축으로의 기본 벡터는 I라고 표현하고 Y축으로의 기본 벡터는 J로 표현합니다. J 벡터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Z축으로의 기본 벡터는 K 벡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교재는 그것에 대한 기본 벡터를 AX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또 A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X축으로의 기본 벡터다라는 얘기야. 기본 벡터 좀 이따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기본 벡터는 크기가 1인 X축 방향의 벡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Y 벡터라고 하는 것은 Y축으로 크기는 1인 벡터, 그것을 우리는 AY로 쓰고 벡터 AY로 쓰고 이것을 기본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Z축으로는 AK AZ로 표현하죠. 우리 교재는 이렇게 해서 AZ의 기본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P점으로 있는 이 A 벡터는 또는 이거를 P 벡터라고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O로 쓰고서 P 벡터라고 이렇게도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A 벡터다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A 벡터를 수식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은 A1 성분 써주고 이걸 성분이라고 그래. 또는 성분 스칼라라고도 얘기를 해. 성분 또는 성분 스칼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상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1의 AX 벡터 크기가 1인 거야. 크기가 1인 얘기는 여기를 임의로 1이라고 있으면은 요때 이거를 AX 벡터라고 쓴다라는 얘기야. 다른 책들은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해서 I 벡터로 쓴다라는 얘기야. I 벡터로 쓴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I 벡터로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공업수학 배울 때는 이렇게 I 벡터로 배울 겁니다. 여기 크기가 1인 벡터는 J 벡터로 이렇게 배울 거야. 우리 교재는 그것을 AY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요거 크기가 1인 벡터야. 길이가 1인 벡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기본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등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웠을 거라고는 생각하에 우리 교재 지금 한빛미디어의 이 교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내용을 좀 생략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전자계약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더더욱 안 그래도 좀 어려운데 더더욱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표기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크기가 1인 기본 벡터다. 라는 얘기야. 크기가 1인 또는 단위 벡터다 라는 얘기로 하면 돼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단위 벡터는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x축으로의 단위 벡터를 기본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y축으로의 기본 벡터, y축으로의 단위 벡터라고 하면 그거를 기본 벡터라고 쓰고 ay. 얘는 x축으로의 기본 단위 벡터. 이걸 기본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본 벡터는 그래서 세 개가 있는 거야. x, y, z축으로, z축으로 각각 하나씩 해서 세 개가 있는 것인데 지금 2차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본 벡터가 여기에 각각의 성분을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해 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삼각함수를 이용하면은 삼각형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긴 직각이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로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할래요.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뭔가요? 삼각함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50%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으니까 그냥 기억하세요. 요 각이 세타야.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는 C 이렇게 쓰지. C 이렇게 써. 그래서 이거는 R분의 A라고 이렇게 쓰면 R분의 A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물론 삼각함수 배운 사람들은 이거 너무 쉽게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만약에 사인 세타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사인 세타는 S자 필기체 S 이렇게 써요. S 사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R분의 B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R분의 B. 나중에 탄젠트는 이렇게 하는 거여서 A분의 B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거로 할게요. 자, 일단 사인 세타다라고 하면 사이각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여기 빗변. 그리고 여기는 높이, 빗변분의 높이다라고 R분의 B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으로 R분의 A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를 A라고 여기 길이를 A라고 이렇게 쓰면 이걸 그 길이를 A라고 쓰면은 A 벡터의 크기는 A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야. 이 여기 길이가 A니까 A 곱하기 여기 A1을 A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A분의 A가 되는 거지. A분의 A1이 되는 거야. 이렇게 A1. 그러므로 A1은 뭐가 되겠어요? A에 A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A1은 A의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야. A1이라는 놈은 A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이거 기억 따다닥 이거 다 돼야 돼. 지금 이거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고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건 뭐 극히 드물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자, 그다음에 그러면 A2는 뭘까요? A2는 여기 길이를 의미하는 거지. A2는 그러면 A 곱하기 여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은 딱딱 약분되니까 A2가 나와지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세타가 여기야. 그러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A분의 A2라고 쓰면 되지. A분의 A2. 그러므로 A2는 A 이쪽으로 싹 곱해주면 되니까 A의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렇죠? 삼각함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2라는 놈은 A의 사인 세타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 이렇게 요걸 갖다 성분 벡터라고 얘기해요. 각각을 이렇게 벡터까지 표현하면 단위 벡터까지 표현한 이런 벡터까지 표현한 것을 우리는 성분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x축으로의 성분 벡터, y축으로의 성분 벡터.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표현하면 a의 코사인 세타에 ax 이렇게 쓰면 되고 a의 사인 세타에 ay로 표현하면 벡터 a를 일반적으로 표현한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A 벡터의 크기를 A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절대값으로도 표현하고 벡터 A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서 절대값으로도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벡터 A의 크기야. 크기.
또는 길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질량이면 질량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크기는 여기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이 길이 a는 루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밑변의 제곱에 높이의 제곱을 해주면은 요 빗변의 제곱인 거니까 그것을 루트 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A1이라는 놈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했으니까 A의 코사인 세타 그거의 제곱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2는 A의 사인 세타니까 A의 사인 세타에 여기에 제곱, 이거 제곱 여기다 이렇게 달아줘야겠지. 그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건 동일하게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다음에 여기 괄호를 풀면 a의 제곱 나와지고 여기도 a의 제곱이 나와지죠. 그래서 a의 제곱으로 묶었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 나와지고 여기는 사인 세타의 제곱이 나와지죠. 여기서 또 하나, 나는 이제 무심코 썼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겠네.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그 값이 몇입니까? 그렇죠, 1이죠. 1. 네, 1이죠. 이거 중학교 때 나오려나? 수포자나 막 이렇게 실업계 나오는 사람들은 좀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50%는 알고 50%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요. 1이니까 1 곱하기 a의 제곱 몇이 돼? 그러니까 a의 제곱 나오죠. 그래서 루트 a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이거 탁탁 약분하면 a 되죠. 이거는 뭐 이거랑 동일한 거니까 a의 제곱에 루트라는 얘기는 2분의 1승이니까 이 약분돼 가지고 그냥 a다 라고 해서 a는 a다 라는 이러한 식이 성립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라는 거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음 벡터 A라는 놈을 크기 A로 나눈 것을 A 벡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문자 A 벡터라고 한다면은 걔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 즉 A 벡터라는 놈은 A 벡터라는 게 아까 A 벡터라는 게 이렇게 되었었단 말이야. 이것을 뭐로 나눈다고? 크기 A로 나눈 거야. 이렇게 해서 A로 나눈 거야. A로 나누면 A분의 A1의 AX 이렇게, 그다음에 A분의 A2의 AY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 전체 이렇게 딱 해준 거니까 A분의 A1의 AX 더하기 A2의 AY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얘는 A분의 A1이라는 얘기는 요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였어? 그렇죠, 코사인 세타였어요. 아까 이렇게 가지면 A분의 여기가 A였으니까 A분의 A1은 코사인 세타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면 A분의 A1은 요거 A분의 A1은 코사인 세타 요거 AX 있으니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A분의 A2는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A였으니까 A분의 A2는 여기가 A2, 이게 A2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죠, 사인 세타죠. 그래서 A분의 A2는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쓴 거, 요 벡터를 자기 자신의 벡터 A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벡터 A 벡터를 벡터 A의 단위 벡터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그럼 단위 벡터라는 얘기는 뭐라고? 크기가 1이 되는 거야. 크기가 1. 크기가 1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또한 벡터 A 벡터의 크기는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요놈 요거였으니까 A1의 크기 좌표 그려주면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였어. 여기가 점 P였는데 이렇게 이은 것을 우리는 A 벡터라고 했지. 그래서 따다당 했는데 여기를 A로 여기 길이는 A야. 그래서 얘를 A로 나눠줬더니 A로 나눠주면 이 크기는 이렇게 돼. 이거의 길이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 길이가 1이다라는 얘기야. 1. 실제로 1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A 벡터는 해가지고
요 놈이란 말이지. 이놈이 되는 것이에요. 놈은 요거 조금 요 놈은 지금 내가 조금 잘못 갖고 온 그러한 것이 되는 건데 a분의 a1에 그냥 요거로 갈게. 요거로 그냥 쉽게.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AX의 성분이 코사인 세타. 여기가 코사인 세타. 그려볼까 이렇게. 여기 코사인 세타래. 이거 어떤 값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여기는 사인 세타래. 이렇게 이은 거. 이렇게 표현한 놈, 이렇게 표현한 놈.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이 벡터를 뭐라고 부른다고? A 벡터라고 부른 거 아니야, 이거. A 벡터라고 부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 A 벡터는 A 벡터의 크기를 A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또는 이것을 이게 지금 A 벡터라는 얘기야. 이렇게 쓰고 크기다라고 하면은 벡터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값 써도 되는 것이고 여긴 세타라고 할 수가 없지. 이거는 이제 이미 값이야. 어쨌든 여기는 직각인 것이죠. 그러므로 A 벡터의 크기인 이 A는 여기 길이의 제곱에다가 여기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것을 루트 씌우면 되는 것이지. 즉 요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림으로만 갖고 올게요. 그러면 얘는 이 A 벡터의 크기 길이는 A라고도 이렇게 쓸 건데 스칼라로 루트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몇이야? 1이지. 루트 1은 몇이야? 1. 그래서 A 벡터라는 놈의 크기는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이거 갖고 온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좀 전에 그 그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전에 이 그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A1, A2 이 그림을 얘기해 주는 거고, 요거를 갖다가 그래서 여기를 A 벡터라고 표현 안 하고 A 이렇게 단위 벡터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여기 길이 이거 이제 이거 아니라 이거란 얘기야. 이게 아니라 A 벡터란 얘기야.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얘는 루트 A1이야 이거. A1이라는 얘기는 여기 길이가 뭐였어요? A였지. 아니면 이렇게 크게 A라고 써도 되고 A의 코사인 세타가 A1이었지. 그래서 이거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요 길이는 A2라는 놈은 몇으로 해주면 돼? A의 요 길이가 A니까 길이를 A라고 놨어요. 지금 대문자 A라고 놔. A의 그 다음에 뭐로 써주면 돼? 사인 세타의 제곱. 여기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제곱 하니까 루트 A의 제곱이 공통이니까 이거 그냥 A의 제곱으로 쓸래요. 그 다음에 요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몇이 돼? 1이죠. 1. 그래서 이거는 A가 되는 것이고 이 길이가 1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 1이다라는 얘기인 것인데 그래서 이걸 크기 A로 나누면 1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요거는 내가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업로드를 할게요. 지금 삼각형 이렇게 그려놓는다. 아까 여기다 쓴 것처럼 그렇게 그려놔야 돼요. 여기가 요거 갖고 설명을 해야 돼요. 요거 갖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사인 세타다. 그랬을 때는 요거를 갖다가 A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걸 A 벡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A 벡터라는 놈은 벡터 A를 자기 크기 A로 나눈 것이에요. 그걸 A 벡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벡터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이 크기는 그래서 요거 크기는 요거 제곱해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공업수학 책 갖고 온 거거든 사실은. 이거 워드 치는 게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료 다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 미스 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미스 난 거예요. 미안합니다. 크기가 이거였으니까 얘를 A로 나눠봐. 그냥 A로 나눠봐. 그러면 이거 탈락되잖아. 탈락돼 가지고는 그거 나눈 것을 우리는 A 벡터라고 하자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것이 보니까 코사인 세타 AX, 사인 세타 AY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것의 크기는 절대값은 이것의 절대값인 건데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크기 구해주면은 이 값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그 값이 a인데 이 값은 그래서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키는 뭐냐?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방향만 나타내는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직각 좌표계에서의 xy 지축에 대한 단위 벡터를 우리 교재에서는 원래 이제 다른 교재는 i, j, k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교재는 이제 ax 벡터, ay 벡터, az 벡터로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먼저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벡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럼 기본 벡터는 xy 지축에 대한 단위 벡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분 스칼라 성분 벡터라는 용어가 있어요. 임의 벡터 R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 벡터는 길이는 x축으로의 길이는 x야. 그리고 y축으로의 길이는 y고, 그리고 g축으로의 길이는 g예요. 그랬을 경우 이 R 벡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R 벡터는 x축으로 크기는 x 성분은 x고 x 거기에 단위 벡터 기본 벡터를 ax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 y축으로는 이렇게 크기가 y고 기본 벡터 ay 써주면 되고, 그리고 z축으로는 성분이 z고 그 다음에 기본 벡터인 az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써주면은 요 각각을 요거를 xyz를 우리는 성분이라고도 얘기하고 좀 더 구별을 성분 벡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성분 스칼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분 스칼라 그래서 얘기하면은 각 축의 성분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R 벡터 이렇게 놓고는 여기다가 x y Z로도 이렇게 좌표축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성분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요거 전 두 개를 다 합친 거, 요거 두 개 합친 거, 두 개 합친 것을 우리는 아까 성분 벡터라고 얘기를 해. 이 두 개 합친 것을 우리는 x 벡터, y 벡터, z 벡터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때 이 x 벡터는 그러면 뭐 곱하기 뭐라는 얘기야? 그렇죠. x 곱하기 ax 벡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y 벡터는 뭐겠어요? y 곱하기 ay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성분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얘는 z 곱하기 az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분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 합친 것, 서로를 다 이렇게 더하기 했어요. 여기도 더하기 했더니만 그걸 우리는 R 벡터라고 쓰자고 한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R 벡터를 우리는 합성 벡터야. 뭐제? X 벡터, Y 벡터, Z 벡터의 합성이다라고 해서 합성 벡터라고 이렇게 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임의 벡터 B의 크기 및 단위 벡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벡터 B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면 돼요. B 벡터의 X축 성분, B 벡터의 Y축 성분, B 벡터의 Z축 성분에다가 각각의 기본 벡터인 AX, AY, AZ를 이렇게 곱해주고 서로 더해주면은 이것은 우리가 B 벡터를 표현한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임의 좌표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쫙 해놓고 이걸 B 벡터라고 하면은 이때 얘는 띠디딩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 B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가 BX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BY가 되는 것이고요. BY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BZ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b 벡터라는 놈은 그래서 x 성분의 여기 기본 벡터인 크기는 1인 벡터야. 이걸 우리는 표현을 ax 벡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y축으로의 크기는 1이야. 여기 길이가 1이다라는 얘기야. 얘는 그래서 이 벡터를 뭐라고 표현하자고? 그렇지, ay로 표현하자라는 얘기예요. z축으로 이렇게 나가진 벡터도 있겠지. 그 벡터를 우리는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쓰자고? 그렇지, a의 z다라고 이렇게 벡터라고 쓰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b 벡터는 x축 성분에다가 x축 성분의 기본 벡터, 그리고 y축 성분의 y축의 기본 벡터, 그리고 z축의 성분의 z축의 기본 벡터를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은 b 벡터를 표현한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b 벡터의 단위 벡터를 우리 교재는 a b 벡터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임의 벡터가 이렇게 쓰면은 임의 벡터의 단위 벡터인데 b 벡터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a b 벡터로 쓰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b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 크기 나누면 이 값은 몇이 돼? 1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거 해주면은 이것의 b 벡터의 크기는 크기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도 크기 이렇게 절대값 달아주면 되는 건데 그 크기는 1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b 벡터는 루트 bx의 제곱, 아까 된 이제 이 b 벡터에서 b 벡터 이렇게 그려주면 이 길이를 우리 b라고 했잖아. 이 b의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축, y축, xy, 그리고 z축을 각각 제곱해가지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거 했죠. 아까 내 그거 예제 플러스 그런 거 풀었습니다. 그걸 루트 씌우면은 b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1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제를 한번 보면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다음 한번 볼까 뭔가. 이거 2차 좀 설명을 더 한 건데 충분히 내가 좀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보니까 27분 또 지났네. 25분이 지났네. 한 15분만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 정도. 요거 뭐 설명 충분히 했으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볼래요? 내가 하는 게 낫겠지? 2차원 벡터 A 벡터는 이렇게 얘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A x축 성분, y축 성분. 그래서 ax의 i 벡터, ay의 j 벡터. 공법수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ax는 x축 성분, ay는 y축 성분, 그리고 ax의 i 벡터는 x축 성분 벡터. 이건 성분 스칼라라는 말은 생략해도 되는데 스칼라 이렇게 성분 스칼라. 그리고 ay의 j 벡터는 y축 성분 벡터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때 이 a 벡터의 크기 a는 루트 ax의 제곱 밑변의 제곱의 높이의 제곱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i 벡터 지금 i 벡터 이렇게 쓴 거예요. i 벡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야. 는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지금 우리 교재는 이걸 뭐로 써서 ax의 이렇게 벡터 표현. 그리고 y축의 기본 벡터는 크기가 이렇게 1이야 1. 그리고 벡터는 이렇게 해서 j 벡터, 이거 j로 쓴 겁니다. 이걸 j 벡터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y 방향으로, y축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이것을 우리는 y축 기본 벡터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i 벡터는 x축 기본 벡터, k 벡터는 z축으로 크기가 1인 기본 벡터, 단위 벡터. 그걸 z축 기본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고, 우리 교재는 각각 ax, ay, az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벡터 표현이 또 다른 해서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a 벡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은 ax의 i 벡터, 그리고 ay의 j 벡터. 여기가 i 벡터에, 이게 i 벡터 크기가 1. 여기가 j 벡터에, j 벡터. 그리고 여기가 k 벡터야, 크기가 1인.
그래서 AZ의 크기가 이만하고 방향은 Z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벡터 표현 이렇게도 3차원일 때 이렇게도 표현한다 라는 얘기고, 우리 교재처럼 쓴다면 이 I 벡터를 뭐로 바꿔주면 돼? AX의 I 벡터, J 벡터는 AY의 벡터, K 벡터는 AZ의 벡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좀 더 하면은 많이 시간이 지연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다음 주에 벡터의 가감산, 성분끼리 가감하는 거에 대해서 성분끼리 가감하는 것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예제도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이런 거 다 하고 과제도 내려고 했었는데 과제는 다음 주에 내도록 해볼게요. 자, 다음 주는 이제 3주차가 시작이 되네요. 다음 3주차네요. 3주차 1강에서는 단위 벡터 지금 하는 내용을 연속적으로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시간이 원래 25분 정도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과제까지 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시간을 뺏길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과제를 좀 낼게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는 낼 거고, 이번 2주차 1강과 2강에서도 과제는 없습니다. 수업을 좀 더 너무 많이 오래 했어요. 제가 25분 정도만, 20분에서 2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서 뭐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고 할 시간을 내가 주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